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차량은 2017년식 올류 K7 3300cc인 리미티드 플러스인 차량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 천안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더뉴 K9을 구매 대행을 희망해 주셨고, 제가 부산에 있는 더뉴 K9을 확인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점검을 하고 천안으로 직접 배달까지 해드렸던 영상이 지금 이 위에 보이는 카드, 한 달 전에 진행을 했었는데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차량 한 대를 또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떤 이유인지 여쭤보니까 그때 구입하셨던 더뉴 K9이 아버님이 마음에 드셔서 아버님께 드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선물로. 그러면 또 운행할 차량이 없다 보니까 다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다시 저한테 한 달 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입을 희망하신 차량이 올류 K7 차량을 희망을 해 주셨고요. 이번 구독자님은 항상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마다 뭐든지 풀옵션으로 구입을 하시는 구독자님이십니다. 저번 더뉴 K9도 3.8의 VIP 등급의 최고 등급의 풀옵션, 그리고 이번 올류 K7도 희망하신 내용이 3.3의 풀옵션인 차량을 희망을 해 주셨고요. 이 차량은 경기도 수원에서 발견을 했고, 그리고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실물 확인을 하고 점검을 진행한 다음에 점검한 내용들은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되었고,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은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용도 이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소유주는 2번이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를 한 내역이 한 건도 없었던 완전 무사고에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했고, 제가 잠시 후에 도막시청을 다시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4만 km 정도로 운행을 한 상태에서 외관 상태가 정말 깨끗했었던, 실내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무사고에 무보험 처리에 비흡연의 실내 상태도 굉장히 좋았던 그러한 내용의 차량이었습니다. 우선 풀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이 전면 그릴 앞에 이 아크릴 판처럼 생긴 요 네모난 게 들어가면 드라이브 와이즈, 말 그대로 반자율 주행 옵션 플러스 각종 안전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아크릴 판이 뭔가 디자인적인 면 때문에 장착을 해 놓으신 게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안전 옵션들에 의해서 작동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어의 상태도 현재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한 60% 정도는 충분히 남아 있어서 향후 1년 정도는 교체 없이 충분히 주행이 가능할 것 같았던 타이어였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도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준대형급답게 트렁크의 적재 공간도 굉장히 넓으면서 많은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을 정도의 트렁크 공간인 올류 K7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보관이 되어 있었고요. 신차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공구들도 그대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은 배기량이 3.3, K7에서는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배기량이기도 했었고, 3300cc, 그리고 자연흡기 6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차량의 최대 출력은 290마력입니다. 거진 300마력에 가까운 마력인데, 출력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의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진 안쪽의 상태를 살펴봐도 오일이 누유된다거나 부식이 진행되어 있는 그러한 내역들은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침수가 된 흔적은 없었고, 제가 곧 침수차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험 처리 내역에는 보험 처리 내역이 한 건도 없었던 차량으로 확인을 했는데, 과연 도색이 된 곳이 있는지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넷이 150이 나왔고요. 도색 같은 경우는 보험 처리 내역에 처리한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 도색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도막 측정을 해보고 있는데, 평균 150 정도에서 도막이 일정하게 찍히고 있죠. 트렁크도 147, 뒤에 휀더가 126, 그리고 앞문짝이 152, 그리고 154, 마지막으로 운전석 앞에 휀더가 125, 이렇게 해서 도색이 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장비의 힘을 빌려서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올류 K7의 뒷좌석 공간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준대형급이기도 하고 뒷좌석의 승차 공간이 굉장히 넓은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의 색상은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 어느 정도 탑승을 했던 흔적들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내용이면 저는 뭐 나쁘진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탑승을 하고 하차를 할 때 이제 상처가 나지 말라고 이런 마감재들, 부직포로 되어 있는 뭐 마감재도 장착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도어 캐치 부분에는 카본 디자인의 수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뿐만 그런 게 아니라 도어 캐치 쪽에도 수전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도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개인이 할 수 있는 퀄리티는 아닌 것 같고요. 업체에 맡겨서 앰비언트 라이트 작업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어봉이 순정 기어봉은 아니고 이런 사제 기어봉으로 장착을 새로 해 놓으셨는데, 이런 항목들을 봤을 때 전 차주분이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젊은 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스포일러도 그렇죠. 전 차주분의 연령대가 좀 젊은 층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도 보면 뭐 마감재 부분의 상처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시트의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K7은 말 그대로 풀 옵션인 차량이었는데 우선은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그리고 시동이 걸리고 나서 엔진 자체는 확실히 배기량이 3300cc이다 보니 조금 더 2.4보다는 확실히 더 조용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현재 주행거리는 43,000km를 주행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넣어서 반자율 주행 플러스 각종 안전 옵션들, 후측방 경보, 차로 이탈 유지, 차로 이탈 경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인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도 통풍 시트, 열선, 전자파킹, 오토 홀드, 전동 리어 커튼, 서라운드 뷰, 핸들 열선, 전방 센서까지 모든 옵션들이 전부 장착이 되어 있었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서라운드 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라운드 뷰는 화면에 왼쪽만 볼 수도 있고 오른쪽만 볼 수도 있고, 터치를 해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보면 이것저것 좀 많이 해 놓으셨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차량이었는데, 그렇게 또 지저분하진 또 않더라고요. 작업 퀄리티도 굉장히 좋았었고, 위에 이런 대시보드 커버도 이 차량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더 괜찮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뭐 위쪽에 있는 이 선바이저에 있는 비닐은 아직 떼지도 않으셨네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콘솔 박스의 양문형, 낮은 등급에서는 이게 아니라 고급형에만 들어가야 이런 양문형으로 개방이 되는 콘솔 박스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도 두 개 다 보관 중이었었는데 이 고무 커버에 장착을 해놓고 사용하신 걸로 봐서는 확실히 차량 관리를 이런 분들이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량 관리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정리하자면 이번 올류 K7 3.3 리미티드 플러스에서 모든 선택 옵션을 다 넣었던 풀 옵션인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이 4,230만원이었습니다. 이 신차 금액에서 현재 차량의 판매 금액이 2,74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신차 가격에서 대략 40% 정도가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 가격대였었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43,000km, 그리고 용도 이력이 없었던 무보험 처리의 무도색인 차량인데도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차량 상태였었고, 이제 이 차량을 천안으로 다시 배달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내일이 쉬는 날이라 대전으로 차량을 가지러 오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배달을 갈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제가 있는 이 대전으로 차량을 가지러 방문을 해주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3.3이니까 연비가 굉장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기량이 2.4, 3.0, 3.3, 저는 그렇게 연비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마침 이 차량에 전 차주분이 운행하셨던 주행 정보가 있는데
최근에 1214km 운행을 하시면서 운행 시간이 45시간, 그리고 평균 연비가 9.1km. 그러면 이 3.3 배기량에, 그리고 출력이 290마력인 차량에서, 그리고 차량도 준대형급이기 때문에 또 무겁기도 하죠. 이러한 차량인데 9.1km의 평균 연비라면 저는 연비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차량도 외관 상태에서 흠을 잡을 만한 부분은 저는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 마모 상태도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한 60% 이상은 남아 있으니까 1년 정도는 교체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고, 아무리 이제 준대형급이라 해도 넓어요. K9보다는 좀 적겠지만 그래도 뒷좌석의 공간도 이 정도에, 요런 건 이제 수전선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건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컵홀더 쪽에 있는 거는 그냥 스티커를 붙여둔 거라, 이것도 그냥 이거는 마음에 안 드시면 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앰비언트 라이트도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직접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업체에 맡겨서 하신 것 같아요. 스피커도 그렇고 그냥 사용하시는 게 전 더 낫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2대의 중고차 구매 대행을 맡겨주셨던 천안 구독자님을 만나 뵙고 무사히 차량 인계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서울로 다시 구매 대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올라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